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섭게 쏟아지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있죠. 이런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진짜 보석일지 감별해드립니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저희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좀 시장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이 가지고 오신 리포트들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RF 머트리얼즈입니다. 이번 주 5G 섹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모 회사 RFHC와의 실적 개선은 물론 신사업의 향연, 성장 보따리가 가득 찼다라는 표현과 함께 바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리포트에 대한 자세한 작전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5G 통신 업종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5G와 관련한 장비 섹터를 보고 있는데요. 결국엔 오르지 않은 업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섹터가 5G 그리고 통신 장비 쪽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마지막 섹터로 5G를 보았고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업종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RF 머트리얼즈입니다. 가득 찬 성장 보따리라는 제목의 신한금융투자에서 5월 11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이 섹터 안에서 유망한 기업이나 양질의 리포트들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RF 머트리얼즈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RF 머트리얼즈는 이제 모회사 RFIC와 함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광통신용 패키지 그리고 국내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RF 통신 그리고 광통신이라고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저용 패키지도 있습니다. 또 군수용 적외선 센서용 패키지도 있어서 결국엔 이제 통신용 그리고 레이저용 그리고 군사용 패키지 세 가지로 좀 나눠볼 텐데 이 통신용 패키지에서 매출이 90% 이상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은 모 회사 RFHIC와 시너지가 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영업이익과 매출액, 각각 매출액은 154%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3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라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이 RFHIC의 GaN,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 단독 공급 중이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G용 패키지는 개발이 마무리 단계인데 삼성의 최종 승인 후 이제 납품이 시작되면 실적 개선에 있어서 탄력이 전망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료용, 산업용, 레이저 관련된 모듈과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이 의료 분야 패키지뿐만 아니라 산업용 모듈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과 독일 그리고 국내 회사의 레이저 관련된 모듈과 패키지를 납품 중이다. 그리고 납품이 계획 중인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2023년까지 연매출 1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레이저 모듈 패키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차와 전기차용 파워 모듈 히팅 시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전기 모터와 직류 교류를 서로 전환해주는 전력 변환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력 변환 장치에서 다량의 열이 좀 방출된다라고 합니다. 이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히팅 싱크라고 하는 소재로 제작된 스페이서 부품이 이제 반도체 기판 하단에 깔리게 되는데 이 히팅 싱크가 직간접적으로 열 접촉을 통해서 다른 물체의 열을 빼앗아 오는 열을 흡수하고 발산하는 소재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와 현재 샘플 제작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마무리되고 나면 이후에 양산, 검증이 좀 일어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LG전자 쪽으로는 제품에 적용을 해서 양산 가능성 적극 검토 중이다라는 부분들이 분기 보고서에 좀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았을 때 성공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맞춰졌을 때 2차 벤더에 진출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해야 할 모멘텀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전력 반도체를 조금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으로까지도 조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합물 반도체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반도체 패키지를 RF 머티리얼즈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 화합물 반도체는 내일 예고편으로 RF HIC를 좀 다룰 예정입니다. 이 화합물 반도체는 통신, 레저, 군수 사업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통신용 패키지의 경우 5G 그리고 6G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HIC가 국내 굴지의 반도체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예정인데 설립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좀 불러놓은 상황이죠. 그 유상증자가 마무리되고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되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조금 더 양산을 극대화시킨다면 이 자회사인 RF 머티리얼즈가 이 부분을 단독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공급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RF 머티리얼즈도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패키지 소재 회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적층 세라믹 기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히팅 싱크 소재 기술 이 두 가지를 이 회사의 쌍두마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층 세라믹 제조 기술을 위한 모든 설비를 보유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화 갈륨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오늘 그리고 내일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5G 소형 기지국 통신용 패키지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이 질화 갈륨에 대한 부분들 현재 3G, 4G에서 5G, 6G로 넘어갈 때에는 조금 더 전력 반도체라고 부르는 게 저전력, 소비 전력이 낮은 상태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 통신망을 구축하고 반도체 기판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 제조사 중에서는 적층 세라믹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본 업체들이 주로 독과점 하고 있던 그런 기술들을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조금 국산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히팅 시크는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시키는 건데 결국엔 이 전력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에도 히팅 시크가 같이 접목시킬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향후 통신 이외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관련한 패키지 활용처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반도체까지 패키지가 확장될 경우에는 종합 패키지 회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는 이 RF 머티리얼즈였는데요. RFHIC와 RF 머티리얼즈 이 양사의 시너지 효과가 조금 더 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바닥 구간을 상장 이후에 지금 3, 4, 5, 6, 7, 8, 9, 10개월, 12개월 거의 1년여 동안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IPO,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통계적으로 70% 이상의 기업들이 6개월 이상의 조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상승을 좀 주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RF 머티리얼즈에서도 조금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1년여 동안 쉰 이후에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는 시그널이 나왔는지 지난해 연말부터 그리고 2월 2일까지 조금 급격한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추세선을 하나 그어본다면 이러한 추세선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추세선에 맞춰서 따박따박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현 구간에서 이 차트의 흐름을 좀 보시고 저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좀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최근의 저점으로 본다면 29,500원 또는 29,000원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접근을 하시더라도 기술적으로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RF 머티리얼즈를 보고 계신다면 이 부분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본다면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는 29,000원과 29,500원 언저리와 가장 가까운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분들을 보시면 21년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좀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들을 보시면 매출액은 올해 156%, 그리고 내년에도 58%, 그리고 23년에도 16%, 올해를 흑자 전환의 해로 보시고 내년부터 111%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 부분에서도 흑자 전환을 하고 22년도가 폭발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차트를 제가 RF 머티리얼즈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 먹거리죠.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가,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 그래서 모멘텀, 가시적 모멘텀이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는 첫 번째로 RF HIC 모회사와의 시너지인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적층 세라믹 기술과 그리고 히팅 싱크 소재 기술에 대한 부분들, 특허와 장비 설비가 모두 다 갖춘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들 앞으로 오르지 않은 섹터가 어디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을 때 통신 장비 업종이 아닐까. 그러면 통신 장비 업종 중에서는 어느 부분들이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RF 머티리얼즈와 그리고 내일 제가 스튜디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RFHIC까지도 한번 폭넓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에 뒤졌던 부분으로 5G와 6G 그리고 양자 기술, 보안 기술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뉴스에 출고될 전망이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살펴보시고 너무 고점에 따라갈 섹터보다는 오르지 않은 섹터를 좀 보시자 하는 취지로 통신 장비 업종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리포트와 클립 영상들 확인하고 싶으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토의도 하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RF 머티리얼즈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